네,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보너스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상황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이제 개인을 ICF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집단을 이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전체 그룹을 또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제부터 조금 더 확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 제한이 있냐면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밀폐 공간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보조도구 자체를 입으로 조작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는 이 주황색의 제한을 받죠.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나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과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활동 참여해 보시면 마스크 쓰는 거나 손 씻기나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직업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희가 투표까지도 했었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늘색 안에 어떤 그 시스템, 유튜브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 활동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밀폐 공간이나 가까운 책상 의자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주황색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위에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 질병이 생겼을 때 기저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나 진단이 있는 경우면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 호흡기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2, 3차 손상이 생길 수도 있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궤저병이 생긴다고도 하고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들의 호흡기가 2차, 3차의 문제를 더 심하게 갖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외국에 사망 사례 좀 보고되고 이러거든요. 그걸 저희가 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 요인으로는 저희가 만약 이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분홍색과 하늘색을 잘 맞춰서 생활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내가 확진자인 경우에 이 주황색 활동을 많이 했을 때 확산자가 되기도 할 거고요. 또 나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면서 혐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가치를 둔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홍색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서 촉진 요인으로 함께 교육이나 복지의 기관적인 공동적인 집단 일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쭉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뵈보니까 마스크 쓰기는 꾸준하게 연습하고 주변에서 잘 하고 있을 때는 잘 하시는데, 핀으로 손 씻는 부분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손 씻는 것을 선생님들과 같이 하거나 시각 자료를 보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조사를 해보니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려움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발달장애인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깥에서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거리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고, 기침할 때 이렇게 소매나 휴지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격리가 좀 더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활동할 때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위급하게 대응할 때 아니면 주변이 불안할 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일상은 좀 편안한데 방역 자체 활동도 조금 더 조화롭게 해야 되고, 이런 소독 활동이나 환기 활동이나 손 씻기 활동이나 서로 거리를 대각선이나 옆으로 띄워두거나 마스크 쓰기, 체온 재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이 활동을 일상에서 잘 채워가시면서 선생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는 어떤 지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보면 한국의 아산병원에서 감염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산병원 감염으로 선생님들께 검색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대비하는 내용이지만, 저희에게는 지금 기관에서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안전하게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면 보호장구를 내가 착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보안경을 쓰고 장갑을 끼고 씻어야 되고 치워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영상이 잘 나와 있어요. 착용을 할 때는 가운을, 물론 비닐이 주로 많겠지만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장갑을 낍니다. 근데 이제 벗을 때는 장갑을 벗고 그다음에 안경을 벗고 가운을 벗고 맨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어요. 이런 식의 순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이번 거 준비하면서 시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활동도 우리조차도 루틴으로 꾸준하게 습득하는 데는 한 3주 정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는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옆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활동을 옆에서 간단한 보기 과제, 쳐다보기 과제, 그러다가 끼어들기 과제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다시 저희가 잠깐 감염 상황을 어떤 환경적 측면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발달장애인의 어떤 어려운 도전적 행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들을 단순하게 행동의 문제만으로 초점을 둬버리게 되면 이제 계속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일상에 대한 자원과 지원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니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나 방법을 쓸 때 선생님들은 우선 인간을 묘사하는 큰 맥락의 그림을 이렇게 전체 ICF에서 그릴 수 있다. 내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으로 맞춰서 그려나가는 것을 이 컨설팅의 어떤 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네모가 이제 5개, 6개가 있잖아요. 이 네모를 다 채우는 건 그냥 한 직종의 사람이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파란색의 좀 강점, 빨간색의 어려움, 그러니 환경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언어가 어려운 지적장애인이고 이제 그 생활기관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는 선생님이나 어른의 1대1로 도움이 있으면 실제로 많은 놀이도 하고 참여도 해요. 그 다음에 스마트 탭도 혼자 볼 수 있고, 아주 간단한 요리 과제, 계란을 썬다 아니면 계란을 푼다 이런 걸 할 때 중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리 시간에. 그 다음에 쓴 물건들을 제자리 놓는다거나, 먹었던 컵을 도로 갖다 두는 게 아니라 컵을 이제 수거함에 놓을 수 있는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익숙한 활동들은 잘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되게 힘들 때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계속 옷을 뜯고 계속 침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옷을 계속 뜯거나 침을 뱉는 것이 사실 도전적 행동이 됐어요. 어떤 어려운 행동은 이분이 너무 입 탐색이 많고 심장난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 익숙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전체적인 자주활동을 참여하고, 빵을 만들 때는 자기가 먹을 빵은 만드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파란색 활동과 참여에 대한 레파토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조금 더 이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의료진이나 아니면 계시는 분들이 논의해서 봤더니,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지능이 어렵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수면에 문제가 많더라. 언어는 사실 좀 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수면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충동적 행동이 있더라. 그래서 이 충동 행동이나 침으로 놀이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보면 스마트 탭을 혼자 보고 노는 것 이거 말고 침과 뜯는 이런 촉각놀이를 좀 더 많이 놀이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건 누가 맡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환경 안에는 교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또 실제로 방과후 선생님의 치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분하게 탐색하는 어떤 감각놀이 하는 부분들은 어떤 치료사 쪽에서 좀 맡고, 그다음 요리할 때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하는 요리 참여를 기관의 교사가 맡으면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소통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를 약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흐름에 놓고
좋고 선생님들과 컨설팅을 하는 외부적인 전문가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정보 아니면 넓은 정보를 공유해서 알려고 만드는 이렇게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활동, 도전적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을 지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활동을 건강의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먼저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때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김성남 박사님 1교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행동은 의사소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손을 막 흔든다? 그랬을 때 이 행동은 내가 지금 뭔가 집중하고 나서 잠깐 손을 털어 쉬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면 그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할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행동이 강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우선 저 행동이 강점일 수 있다. 아니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빨간색과 파란색, 잘하는 것과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이 너무 압도됐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하고 있는 것, 심지어 손톱을 혼자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옷을 뜯기도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강점을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으로 보자. 그래서 행동을 볼 때는 강점 우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내적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유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바깥이나 안의 상황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그 어떤 행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활동과 환경과 개인, 내가 그 상황이라는 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의 활동이 행동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이야기를 이제 네 번째로 네모 다이아몬드형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ICF로 소통하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과 이어질 컨설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팀들이 심지어 의료진들도 여러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다 손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손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문제의 원인의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너무 많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을 안 했잖아요. 되게 긴장되지 않으세요? 뭘 아무것도 안 한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할 땐 그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왜 말을 안 하지? 아니, 저게 왜 문제지? 저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저런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여드름이 있잖아요. 여드름이 있을 때 여드름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왜 생겼을까? 여드름을 집중을 해가지고 여드름을 중심적으로 여드름만 계속 집중하다가는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종기가 돼서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여드름은 생겼는데 놔두고 잘 씻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여드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했을 때 여드름이 없어지진 않지만 좀 더 덜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여드름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을 멈췄는데 말을 3초 멈췄어요. 3초 멈추면 다 긴장을 해요. 그런데 3초 멈췄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3초 멈췄구나 거기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3초를 침묵할 수 있다. 강점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의 이름 붙여질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멈췄다,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일어나는 게 뭔지, 현상을 관찰하고, 그게 실제로 그럼 잘 된 건 무엇이고, 못 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잘 된 것을 촉진하자. 이거 진짜 많이 있는 예인데요. 어떤 예가 있냐면, 되게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자꾸 반복 행동을 한다, 상동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박 행동이 뭔가요?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문을 여닫는다는, 계속 여닫는다는 거예요. 문을 계속 여닫는다. 또요. 그랬더니 문만 여닫는 게 아니라 컴퓨터 뚜껑도 여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책상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을 돌리고 날리고 돌리고 날리고 돌리고 날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변기 뚜껑을 또 여닫고 또요. 그랬더니 수도꼭지를 여닫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똑같이 관찰을 하면 이분은 막 멀리 날아가는 이런 물건 말고요. 축이 있어서 고정돼 있는 것들을 잡고 움직이고 조작하는 행동이 꾸준하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일부러 저희가 창문을 여는 활동을 저희가 하지 않고 이 고정된 문을 열고 닫는 걸 잘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셨다, 잘하셨다, 이걸 또 저쪽 창문도 또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참여가 강점의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행동이 진짜 어려운 행동인지는 사실 관찰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논의해서 저것이 활동이 될 수 있다면 강점 촉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안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면 저희가 이제 더 긴급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향상이 되는데 누가 향상이 되냐면 장애인 당사자가 향상이 된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향상이 되고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을 보는 눈이 커져요.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이 과정이다라는 거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잘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굉장히 전문적인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화살표의 길을 선생님들이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유인물에 없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그리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요거를 한번 잘 좀 봐주세요. 슬라이드 없는 건 오른쪽에 별을 이제 이렇게 놨어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각적 지원. 시각적 기호. 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여기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왼쪽 아래쪽이죠? 왼쪽 아래쪽에 있는 네모가 먼저 있어요. 이게 ICF를 저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ICF가 너무 네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를 2개, 3개 이렇게 그려 놓는 것이 그 한 사람 파악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이제 요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 겹쳐진 거를 놓고 보는데, 보통 저희는 특히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모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개인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과 환경이 뭐가 있냐면 활동과 참여라고 하는 활동 영역과 겹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개인의 어떤 도전적 행동이 환경에서 빚어진다라고 할 땐 대체로 활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 참여를 개인 환경 사이에 반드시 끼워놓고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여러 요소들을 보면 ICF로 봤을 때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개인의 진단, 신체 기능과 어떤 구조, 그 다음 개인 요인이 여기 이 동그라미 개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여러 요인 중에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은 실제로 기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대체로 누구에게나 작용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대신에 그 부분이 언어적이거나 이해적인 부분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점인 운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라는 부분은 기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환경은 ICF에서 똑같이 환경으로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만 이제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 이 개인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9장 D1부터 D9까지는 이 활동 참여가 그 사람의 개인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딱 떠받치고 있는, 아니면 그 개인과 환경이 있어서 유지되는 활동 참여가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이 종류가 잘 구성이 되어 있냐, 아니면 난이도가 적절하냐, 예측이 가능하냐, 그 다음 정말 일상에서 좀 규칙적이냐. 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적인 부분이나 감각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규칙이 벗어나는 활동이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활동 참여와 개인과 환경이 다 맞물려진 그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이라고 불러요. 행동.
행동은 액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비헤이비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행동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살아가는 환경에서 활동이 되면 그 행동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는데 그 활동이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활동 참여와 개인과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이 부분의 가운데서 저희가 도전적 행동이 아니면 어려운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이게 어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을 실마리를 풀려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환경도 파악해야 되고 활동도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 중요한데 한 사람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남이 자꾸 시켜서 되게끔 하는 활동은 좀 어려워요. 거부하고 싶어져요.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참여라는 부분을 내가 하고 싶어 했고 내가 점령하고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의 개념은 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점령하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령하는 겁니다. 그 점령하는 개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영어 말고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좀 썼어요. 기본적으로 활동은 태스크라기보다 특히 행동을 바라볼 때 doing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뚜껑이 물병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병을 잡는다, 잡기, 뚜껑을 연다, 뚜껑 열기 이런 것이 모여야 물을 먹기 위한 큰 활동이 되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름을 붙여서 있어요. 요 연속되는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보려면 이제 그냥 있는 대로 쭉 나열하면 돼요. 기록을 나열하든지 비디오를 찍든지 그러시면 되는데 그 활동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 네, 영어로 할게요. want to, 그다음 need to, be expected to.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 활동인가. 근데 사람이 원하는 활동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활동, need to.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기대받는 행동은 무엇인가. be expected to. 건강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에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웰빙 이 세 가지를 건강의 완벽 요소로 봐요. 근데 신체적 건강은 아래쪽에 있는 need to 활동을 해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입는 것. 그 다음에는 want to,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놀이와 여가.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기대를 받고 기대대로 하고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회적 웰빙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 참여와 기능이 향상되더라는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발달장애인의 직업활동 같은 거예요. be expected to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사님 다 찍으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환경과 활동과 참여를 바라보자. 행동과 상황은 역동이 일어나는데 3원으로 연결된다. 요게 기록 안에서도 잘 되니까 이 ICF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ICF를 이해를 드리면서 요 세 가지 원으로 사람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걸 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문제 행동이 어떻다, 몇 번 일어난다 이런 빈도는 저희가 보는 대로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활동 참여 안에서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다. 소위 ICF에서 말하는 그 활동과 참여의 제한과 제약의 어려움이나 환경적 제약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을 WHO가 개발을 해놨어요.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이게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돼서 공개가 됐고, 이것을 좀 많이 써서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담당 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이제 서울 장애인권 권익공헌기관에서 이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쓸 수 있게끔 좀 조치가 돼 있어요. 이름하여 후다스라고 해요. 후다스. 쿠크다스 아니고 후다스. 재미 하나도 없네요. 죄송해요. 네. 후다스인데 WHO에서 갖고 있는 장애를 평가하는, 장애를
최근에 한 달간의 장애는 얼마였나요? 이게 스케줄에 맞춰서 장애를 물어보는 후다스 2.0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개를 시켜드리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다음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대체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선생님들하고는 이제 한 20분 이내로 소요되는 그 항목을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WHO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ICD라고 하는 질병 통제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ICD라고 하는 이 그 브라우저가 열려 있어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코드가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인간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써 놓으시오라고 하는 분류를 이제 의료진 안에서도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애인과 늘기 때문에 그렇고 노인인과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자면 사실은 발달장애 인구를 잘 지원하고 건강 지원을 잘했을 때 노인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이 많아서 뭐랄까요, 저희 같은 보건 인력이나 치료사나 이제 복지 케어 워커들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게 되게 좋다고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후다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다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권장받고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ICF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딱 36개의 질문 항목을 모아서 그 사람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어떤지 좀 정리하려고 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 표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ICF를 축약한 후다스를 전체를 공개를 했고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컨설팅을 할 때 후다스를 써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국제 기준에 맞춰서 시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장애 불문이에요. 이제 어떤 발달장애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이 된 것은 조금 더 다른 뭐랄까요, 보편적인 용어들인데 발달장애 인구에게 썼을 때 발달장애 특성을 알 수 있는 활동 파악이 됩니다. 어려운 파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 비디오를 조금 이제 찾아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디오는 선생님들과 이제 안에서 대면인 경우에는 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기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외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영국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쭉 같이 지내면서 되게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기가 되면서 집에서 커튼도 다 부러뜨리고 컴퓨터도 다 망가뜨리고 이런 행동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한 거죠.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되게 힘들어지고 참여가 떨어지고 어려운 행동이 늘었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 대해서 새롭게 케어 플랜을 잘 세워야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지금 달라져서 필요로 하는지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 안 그러면 지시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를 모른 채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영상은 링크를 쭉 보내드릴게요. 이 어머니의 노력이 어떠냐면 이 아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본인이 누구에게나 내 아들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아들은 의사소통 어떻게 하고 무엇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걸 일일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자료가 굉장히 많죠. 어머니가 거의 뭐 전문가처럼 지내시고 본인이 다음 일이 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 형제예요. 형제가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금요일 날 이제 음료를 마시고 그다음에 같이 산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새로 케어워커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시리얼을 먹을 때는 내가 뒤에 옆에 있는 게 편하고 시리얼 먹을 때 어떤 순서대로 먹더라 관찰을 잘하는 거죠.
이런 이제 종사자분이 옆에 일상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케어 어텐던트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지원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시킬 때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오니까. 그래서 이제 형하고 같이 건배도 하고, 쳐다보진 않지만 건배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도 하고, 이런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모델이 하나가 이제 있었고요. 이 비디오가 되게 좋아서 링크를 한 번 더 링크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큐멘터리처럼 한 2년 정도 만든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여자분이 지적장애가 있고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가족이 이제 여러 그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고, 이 장애가 있는 딸을 어머니가 기르지 못하고, 이제 작은 딸만 놔두고, 큰 딸은, 장애가 있는 딸은 시설에 보내게 됐어요. 시설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딸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데, 보면 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씌우고, 그죠? 그냥 먹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힘든 행동을 한 거예요. 했더니 수술을 했어요. 사실 자궁적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는 피부병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이유는, 보면, 이렇게 이제 몸에 너무 상처가 많고, 이 정도로 면역도 떨어지고 그랬던 거죠.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사는 과정에서, 동생은 언어치료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는 1년을 쭉 추적을 했는데, 이제 한 17분쯤 가면 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소통이 되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이제 장난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같이 놀아요. 이 상황이 어땠냐면 자기가 놀던 공을 엄마가 없는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는 엄마가 밖에서 줘오라고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놓는 거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신났어요, 지금. 이런 장면으로 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걷고 조카한테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 주우러 간 엄마를 여기서 쳐다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대인관계나, 아까 이제 어떤 한 10분의 활동을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한다거나 후다스 항목에서 변화를 선생님들이 조금 체크해보면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활동 참여의 건강,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어떤 신체적 건강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나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은 같이 생활을 적어도 2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 활동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활 활동은 아까 이제 뭐 세 가지 원도 말씀드렸고, ICF의 어떤 9가지 영역도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need to, want to, be expected to. 그 3가지 활동을 우선은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어려운 행동 4가지를 약간 야구의 1루, 2루, 3루, 4루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1루.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활동이 뭘까? 네.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활동, 제일 위에 놔뒀네요. 제일 위에 필요한 활동.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잠을 자고 휴식하고 일상생활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런 필요한 활동이 먼저 채워지면, 그러면 사실은 줄여가야 되는 어떤 어려운 행동이 어떻게 변하나 이걸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2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놀이나 여가 활동이 있다면 이 활동이 잘 채워질 때, 그럴 때 어려운 활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볼 수도 있어요. 또 정말로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타인과 함께 할 때 기대되는 활동, 여긴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기대되는 활동이 맞는지 요구되는 활동이 맞는지, 영어로는 어쨌든 be expected to예요. 이 사람에게 기대해야 돼요. 기대되는 어떤 정돈, 시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내가 이건 내가 치워올게요. 뭐 이건 내가 닦아서 같이 먹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대인관계나 교육이나 생산활동이나 여러 가지 가사활동에 어떤 기대되는 활동을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줄여가야 되는 활동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요 다이아몬드를 이제 뭐랄까요?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ICF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환경의 상황이라는 걸 엮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며 그것을 어려운 평가는 후다스라는 평가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ICF에 있는 이 도형에 그 사람을 묘사하는 걸 놓고 왼쪽의 그림이 사전에 조금 더 파악할 때였고요. 중재를 하고 나서의 그림이 이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발달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요. 여기가 왼쪽이 전, 오른쪽이 후예요. 전과 후에 비해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체 기능 구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려움이 비슷하게 있고 움직임 기능이 좋은 것도 비슷하게 있고 신체 기능도 별로 안 변해요. 장애인의 정의는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 법적 장애인의 어떤 정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환경 요인이 잘 지원이 된다면 활동 참여는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던 어려움은 변기 뚜껑을 계속 여닫는다, 문을 계속 여닫는다, 뭐 화장실을 오간다. 그런데 보니까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물건을 만지더라. 다른 사람의 접촉을 예상하지 못하게 할 때 되게 민감하더라. 집단 활동이 어렵더라. 이것을 잘 파악하는 보호자와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의 지원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26세의 남자를 묘사를 할 때 이 사람은 강박적이다, 배열이 안 맞춰지는 걸 힘들어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중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동료들께 참여하는구나, 늘어놓은 책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아서 정리하는 기대되는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자기 놀이를 위해서는 헝겊책을 펼쳐보니 헝겊책 안에 있는 지퍼책을 여닫는다든지 헝겊책이 좀 더 고급스러우니 더 많이 본다든지 퍼즐은 좋아하지만 자석 퍼즐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했더니 변기를 계속 여닫는 활동을 감소하기도 하고 화장실 문을 좀 닫아놓자 라고 하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좀 예방하는 환경 자원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을 강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열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잘하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발견하는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직접 사례를 만나고 사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과 컨설팅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현장에 직접 늘 같이 있지 못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제3의 눈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빌려드리는 거죠. 빌려드리고 마음은 보태드리고 지식으로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권익공헌센터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기술을 다 동원해 주신 김성남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